야, 정수가, 나는 너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누가 봐줘.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있어야지. 사람은 결국 배우자 잘 만나야 편하게 사는 거야. 당신은 좋겠다. 그래도 남편이 버텨줘서. 근데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찻잔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7시 한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오래된 도자기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반쯤 지워진 흰 찻잔이었습니다. 수세미로 문지를 때마다 그 연한 분홍 꽃잎이 조금씩 더 사라지는 것 같아 정숙은 매번 힘을 빼고 천천히 닦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냥 버리면 될 것을 굳이 저 낡은 것을 매일 꺼내 쓰냐고.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쉽게 내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김도연이 소파에 앉아 종이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없이, 누가 보면 읽는 건지 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기쁜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에 담지 않는 사람.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숙은 아직도 가끔 저 사람의 속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4월 초의 햇살이라 따뜻하긴 했지만 어딘가 아직 채 녹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찻잔 2개를 꺼내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한 잔은 도연의 것, 한 잔은 자신의 것. 이 작은 행위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진 뒤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이 찻잔 2개를 나란히 놓는 것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흐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니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기니 집에 있게 되었고, 집에 있다 보니 어느새 그 역할이 정숙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장 짐을 싸고, 아이들 학교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병원을 다니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 그것이 정숙의 이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나갈 때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정숙은 그 말에 항상 잠깐 멈췄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화제가 바뀌거나 말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거나. 정숙은 그 미묘한 변화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정숙은 점점 더 밖에 나가는 일을 줄였습니다. 동네 마트, 병원, 가끔의 공원 산책. 그 이상의 외출은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진리처럼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소반에 올려 거실로 들고 나갔습니다. 도연 옆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지만 잠시 후 손을 뻗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 없는 고마움, 말 없는 확인. 이 두 사람의 아침은 늘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숙은 소파 한쪽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앞 벚나무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이 가지 끝에 조심스럽게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꽃도 매년 지고 매년 다시 피는구나. 그리고 곧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는 얇고 단정했습니다. 앞면에는 정숙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한쪽에 인쇄된 작은 로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마크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아주 얇은데도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쇄체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봅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쓴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라는 말 하나. 정숙은 카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 모임에 나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단체 메시지로 혹은 가끔은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정숙은 비슷한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거나 집안일이 있다거나.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모임의 기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직책인지,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집이 어느 동네인지.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서열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열의 하단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정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먼저 잠이 들었고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지? 그리고 다음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나는 왜 거기서 그렇게 작아졌지? 그 이후로 정숙은 모임 연락이 오면 조용히 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드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집어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예전에도 몇 번 갔던 시내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 그러나 그 낯익음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낯선 곳이었다면 차라리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숙은 카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마음 어딘가에서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물음 옆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뭘 가지고 가나? 무슨 말을 하나? 가서 또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오면 뭐가 달라지나? 질문들이 포개졌습니다. 하나를 지우면 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 눈앞에서 치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카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하루 내내 정숙의 어깨 어딘가에 얹혀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도연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정숙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을 뜨고 반찬을 짓고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식탁. 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서랍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카드는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 동안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고 알기 때문에 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싱크대 앞에서 찻잔을 닦았고 오후에는 빨래를 개었고 저녁에는 밥을 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 한 귀퉁이는 계속 달랐습니다. 모임까지는 나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면서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간다. 굳이 그 자리에 나가서 또 그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알았고 자신이 거기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가서 좋을 게 없었습니다. 카드는 그냥 서랍 안에 두면 됐습니다. 모임이 지나가고 나면 잊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이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안방에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고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정숙은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도연은 잠시 탁자 위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동창 모임 안 가? 정숙은 손에 든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그 카드 이야기를 도연에게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우편함에서 꺼낼 때 봤거나 서랍을 열다가 봤을 것입니다. 도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보지 않은 척 보고 있는 사람.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가려고.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보고 와. 사람 만나는 것도 살아있는 거야.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위로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살아있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사람들을 피해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모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사람도, 마트 계산대 직원도, 아이들 친구 어머니도. 정숙은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아왔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작아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정숙을 더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조언도 긴 설명도 없이 그저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정숙의 밤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천장을 보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인숙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인숙.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는 그 사람. 항상 제일 잘 차려입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사람.
정숙이 모임을 불편하게 느끼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솔직히 인숙이 그중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시내 한정식집. 정숙은 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그 카드가 놓인 탁자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짧은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살아있는 거야. 정숙은 그 말에 끌려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옷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짙은 색이거나 수수한 무늬였습니다. 화사한 색은 언제부턴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게 불편했고, 눈에 띄면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말하다 보면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색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베이지색 재킷과 감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이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젊었을 때 토요일 오전에 시내 나오는 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지 않았던 시절.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한정식집 앞에 내렸을 때 입구 쪽에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창들이었습니다. 화사한 색의 상의들, 커다란 귀걸이, 새로 한 것 같은 파마 머리.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이물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 갑자기 낯선 지형으로 바뀐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이다. 어쩜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했네. 상투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정숙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8명이 둘러앉는 구조였습니다. 정숙은 출입구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실내는 예상보다 소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고 말이 겹쳤고 누군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나물, 전, 생선조림. 익숙한 냄새와 모양이었지만 분위기는 낯설었습니다. 정숙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인숙이 있었습니다. 인숙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이 이미 대화 속에 오르내렸습니다. 인숙이는 요즘 여기 산다더라. 인숙이 남편이 그쪽으로 갔다더라. 인숙이가 이번 모임 거의 다 준비했잖아. 정숙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음식 접시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이름은 늘 이 자리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인숙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와인색 재킷에 진주 귀걸이, 새로 손질한 단발머리. 공기가 그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숙은 들어오면서 이미 웃고 있었습니다. 크고 환한 웃음.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표정. 자리에 앉으면서
한 바퀴 둘러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이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것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반가움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그냥 확인인지.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인숙은 이미 옆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여러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여행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숙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듣고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야 할 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무언가 조용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갔을 무렵이었습니다. 대화가 잠깐 끊기는 틈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물을 따르고 누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박인숙이 정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 너 아직 그 아파트 살아? 말투는 가볍고 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안부처럼.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말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바뀌지 않은 주소, 그대로인 삶. 인숙은 그것을 묻는 척하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응, 거기 살아.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조금 짧아졌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이 뭔가를 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인숙은 다시 고개를 들어 테이블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나이엔 동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사는 곳이 생활의 질이잖아. 누구에게도 직접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공감한다는 웃음인지 그냥 분위기를 맞추는 웃음인지 그 웃음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의 귀에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인숙은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남편은 뭐해? 아직도 그냥 회사 다녀. 그냥 그 단어가 공중에 떴습니다. 그냥 회사. 아직도 두 단어가 나란히 붙으니 뭔가 부족한 삶처럼 들렸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어쩌면 초라한. 정숙은 찻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지만 목으로 넘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 다녀. 이번에는 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더 붙일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이 자리에서는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숙은 잠깐 정숙을 보다가 다시 다른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웃음이 다시 오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그 대화의 흐름 밖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자신만 어딘가 바위처럼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이 나왔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여행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음 모임 이야기. 정숙은 차를 마시며 끄덕였습니다. 눈은 테이블 위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인숙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우리 이 나이에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테이블 전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여럿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데 건강이지 돈이지. 인숙은 잠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맥이야. 결국 누구를 알고 누구랑 연결돼 있느냐가 이 나이에는 진짜 자산이라고. 그 말이 자연스럽게 다음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배우자 능력도 무시 못해.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결국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다들 또 웃었습니다. 맞아, 그렇지. 우리 신랑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대화는 자신에게 차례가 오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너는 어때? 노후 준비 같은 거 좀 되어 있어? 요즘 세상에 준비 안 하면 진짜 큰일인데.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정숙은 알았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는 걸 꺼내게 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는 정숙이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미세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였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자랑처럼 들릴 것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약점이 될 것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 여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인숙은 이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질문. 반응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태도. 그것이 무시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바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식 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차가 한 번 더 채워지고 과일 접시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더 느슨해졌고 웃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느슨함 속에서 오히려 더 조여드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대화가 풀릴수록 말이 더 날카로워지는 역설. 경계가 없어질수록 선을 넘기 쉬워진다는 것을 이 자리는 매번 증명했습니다. 박인숙은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인숙은 그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꺼내도 인숙이 한마디 보태면 대화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 능숙함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잘 나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숙의 말은 항상 누군가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준을 중심에 세우거나 그 기준에 가까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거리가 먼 사람은 조용히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정숙은 오늘 내내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건강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이 좋다, 검진을 어떻게 챙기느냐.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생활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어디서 운동하고 어떻게 식단을 관리하고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 흐름은 어김없이 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자금 없으면 자식한테 짐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무섭지 않아? 인숙이 테이블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남편이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결국 기반이 있어야 뭘 해도 하거든. 말이 거기서 끝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시선이 다시 정숙 쪽을 스쳤습니다. 직접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그런데 그 슬쩍이 공중에 떠서 정숙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힘들거든.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 이번엔 테이블 전체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어딘가에 있어야 그게 자신을 잡아줄 것 같았습니다. 동창 한 명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 신랑도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또 다른 동창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둘이 벌면 낫지. 혼자 버는 집은 좀 빠듯하겠다. 그 말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의 몸은 그 말이 어디에 닿는지 알았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떨려서 손으로 전해진 건지. 정숙은 찻잔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미 정숙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정숙은 그 흐름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목 어딘가에서 걸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잠깐 가려졌다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그 빛의 변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난다.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고 이제 곧 자리를 파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버텼고 그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인숙이 마지막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자리가 거의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방을 집어들었고 다음 모임 날짜를 잡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정숙도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이제 일어서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됐습니다. 그때 박인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결국 배우자 잘 만나야 편하게 사는 거야. 목소리는 낮고 여유로웠습니다. 혼잣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뭐 하는 식의 어정쩡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숙 쪽으로. 직접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딴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면서도 향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정숙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정숙은 가방 끈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지금 일어서서 조용히 인사하고 나가면 됐습니다. 그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반쯤 들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일어서는 것과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숙은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 말이 그대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반응 없이 자리를 뜬 사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처럼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동이 왔습니다. 조용한 진동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박기야, 들어가도 될까? 도연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박기야, 여기 식당 밖에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왜 왔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정숙은 그 문자가 오기까지 있었을 일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토요일 오전에 혼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말 한마디 없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정숙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눌렀습니다. 와, 한 글자였습니다. 그것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를 보내고 나서 정숙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 굳어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동창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방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더 이상 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등장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문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듯 살짝 열고 시선이 정숙에게 닿자 그제야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입는 단정한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 화려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것도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것만으로 공간을 채우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정숙은 그를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왔어? 도연은 그 눈빛을 받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왔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동창들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모였습니다. 어머, 남편분이세요? 누군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고 단정한 인사였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하나의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그렇다고 과시하지도 않는 그냥 자기 자신인 사람. 박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남편분이세요? 많이 바쁘시다더니 이렇게 오셨네요. 말투는 능숙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반갑다는 뜻인지 아니면 바쁜 사람이 왜 왔냐는 건지 경계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었고 어느 쪽도 잡아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숙은 그런 말을 잘했습니다. 날이 서 있으면서도 날처럼 보이지 않는 말. 도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인숙의 문장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과묵함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파악하면서도 거기에 맞춰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 도연이 정숙 옆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리가 다시 정리됐습니다. 대화는 다시 이어졌고 후식 자리에 남은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숙의 등이 조금 더 펴졌습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자리였지만 혼자 불편한 것과 둘이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인숙은 도연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그리고 다시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려다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인숙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리를 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고 다음 모임 날짜도 대충 잡혔습니다. 서로 잘 가라는 말, 건강 챙기라는 말, 연락하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모임의 마지막을 채우는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박인숙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 명씩 돌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몇 장을 내려놓으면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건넸습니다. 요즘 인맥이 다 자산이잖아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들 해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말이었습니다. 명함에는 남편 회사 이름과 직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들어봤고 몇몇은 탄성을 냈습니다. 역시 인숙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숙도 명함을 하나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봤습니다. 회사 이름, 직함, 익숙한 형식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용히 셔츠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냥 꺼내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았습니다. 인숙이 그 명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누가 명함을 내려놓으면 집어보는 것이 이 자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니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채로 인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명함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서 작은 침묵이 번졌습니다. 인숙 옆에 앉아있던 동창이 고개를 돌려 명함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도 잠깐 굳었습니다. 명함에는 인숙 남편이 다니는 바로 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책은 인숙 남편보다 위였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였고 테이블도 그대로였고 창밖 햇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함 한 장이 이 자리의 무게 중심을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내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시선이 처음으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인숙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작았습니다. 인숙은 다시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명함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전부였다는 듯이 정숙은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싫었습니다. 오늘 내내 작아졌습니다. 찻잔이 떨렸고 말이 목에서 막혔고 도망치려다 멈췄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짧은 침묵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목소리가 한 번쯤은 온전히 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담겨 있지 않았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아무도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인숙이 정숙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아까처럼 확인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거나 상처받았다거나 이겼다거나 하는 감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오래 참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의 바람이었지만 아직 온기보다 찬 기운이 더 많았습니다. 정숙은 재킷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그 바람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실내에서 오래 있다가 나온 것이라 그 온도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건물 앞 인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 아이를 데리고 걷는 부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청년. 세상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괜찮은지 묻는 것인지. 정숙은 그 물음의 범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대답하면서 정숙은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망설였고 두려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낯설었고 앉아있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찻잔이 떨렸고 말이 막혔고 도망치려다 멈췄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언가를 이긴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것이 정숙이 오늘 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정숙도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봄거리였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리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게 앞 화분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걸으면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거리가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고 동시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작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작아진 건 타인의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먼저 낮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판단이 오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습관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도연이 무심하게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정숙은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내려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정숙이 오랫동안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방식이 결국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늘 그것을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재킷 단추를 하나 잠갔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찻잔을 닦았고 조용한 아침을 보냈고 말없는 남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삶의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숙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정숙은 그날 알았습니다.